자, 어제 갑자기 이재명이 자기가 재작년입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데는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다. 그때 이재명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민주당의 30명이 훨씬 넘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지요. 그래서 한참 지난 2년 전의 일을 이재명이가 돌연 이걸 언급하면서 이것이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짜고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비명계가 이재명을 축출하기 위해 검찰과 손을 잡고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다. 그래서 그들을 총선에서 공천 탈락시켜 정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검찰과 민주당이 일각이 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없지만 연관성은 있다. 아니, 대선 후보라는 인간이 지 당에 있었던 사람들, 지가 제거한 사람들을 검찰하고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 증거는 없지만은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당내에서 이탈표가 되거나와 과반수가 넘어서 가결됐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끝나나 했더니 법원이 또 기각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재명을 오늘날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의 방향을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그랬죠. 자,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을 벌였고 당 내에서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협상안을 제기한 비명의 행동을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끼리 다 짜고 맞추고 한 짓거리다 이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재명이 당내에서 압도적인 일극체제를 구성하지 못하고 당내 비명 반명들이 좀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해 6월 달에 유력한 민주당에 있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가 체포동의안 가결되기 3개월 전에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가 될 거니 당대표를 그만두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사퇴를 하라. 그러면서 시점까지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딱 맞아 떨어졌고 그때는 추측만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확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았던 요구 내용에 대해 당대표직 사퇴하면 봐주고 안 사퇴하면 영장 청구되어서 구속될 거다. 그래서 자기가 구속되면 옥중에서도 사퇴하지 말아야지 하는 계획을 세워뒀다. 지도부와 논의에 비상사퇴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예상한 대로 가결이 되었다. 그때 자기가 표결 직전에 당내 의원들을 향해 부결표를 떨어져 달라고 호소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자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가결파에 책임을 물으려고 자기가 말한 것이다. 그래서 부결해 달라 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리면 영장이 발부될 거고 그러면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해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가결한 규모와 누가 또 가결에 참여했는지 이 스파이들이 색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이재명 졸라 열심히 삽니다. 이재명은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폭력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집단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냐. 땅 마피아라니까요. 저한테 반대되는 정치 세력은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놈들을 색출하기 위해 자기가 수를 던졌다. 결국 총선에서 그런 게 다 드러나서 미리 정리가 되었다. 하필이면 그 시점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소위 민주당 의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가결파 의원들은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아서
총선에서 잘렸다. 자, 이재명이가 겉으로 지금 뭐 김부겸이 또 더 나아가서 김경수, 임종석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 이 말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왜 했을까요? 이것은요, 김부겸, 김경수 등이 이재명을 보고 개헌을 하라. 또 밖에서 수많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 포함해서 이재명만 개헌에 동의하면 개헌이 된다. 개헌하라고 이재명에 압박하니까. 그러는 너희들이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가결파 아니냐. 개헌을 안 하려는 이재명의 매우 치사한 명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요, 한 일주일 전에 이재명이가 엔비디아에 한국형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회사에 국민연금 같은 이 국가 주도하는 펀드를 투자해서 나중에 그게 대박이 나면 한국형 엔비디아가 될 거고 그때 70%는 그 회사 민간 주인들이 가지고 30%는 국민이 가지게 되면 굳이 세금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을 한국형 엔비디아에 몰빵하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대박이 나면 이제 그것이 국민이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가도 된다라는 정말 이거는 정상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황당한 헛소리를 했어요. 자, 안철수가 이걸 바보스러운 상상을 했다고 공격을 했는데 안철수는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 수준을 하는 이재명을 따르는 그런 민주당이 집권할 때 어떻게 될지 암울하다. 엔비디아는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전용 칩 GPU를 만들던 회사인데 인공지능에 이 GPU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올랐는데 처음에 어떻게 방향으로 갈지 모든 상황에서 우연히 이렇게 대박이 나게 됐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지금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겠느냐.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를 3분의 1로 계산하면 기업 가치 1,450조를 나누자는 건데 이거는 한국형 엔비디아에 투자하겠다는 국민연금 전체 규모보다 더 많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 해도 국가재산 1,450조를 국민에게 나눠주고 세금 안 내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상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기업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사들여가지고 뺏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보다 더 많은 돈을 빚을 내서 주식을 매입해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건 이재명식 약탈 경제고 허상이며 선동이다. 오세훈은 여기에 대해서 기업 성장 동력을 끊는 그런 아이디어라 했고 유생 감세를 넘어서 전 국민을 면세하겠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다 했어요. 이틀 전에 엔비디아 주식이 5.5% 떨어졌다. 자,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가 8.7% 떨어졌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미국이 때린다니까 빅테크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요약하자면 미국의 AI 산업이 한동안에 저것이 4차 산업의 총화가 되어서 미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AI는 너무 과잉 투자되었고 그리고 과잉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수익은 제한적이라 AI가 저렇게 과잉 투자해서 끌고 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에 도달했고 미국의 경제가 붕괴된다면 그 시작은 AI로부터 시작될 거다. AI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거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국내에 너무 많은 시설을 갖다가 투자해서 과잉 시설 투자로 잃어버린 30년이 온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은요, AI만 하면 떼돈을 버는지 착각하는데 그가 한마디로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지식도 없다라는 천박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실, 즉 청와대를 용산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가능성을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하라면 뭐 다 까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난주 비공개 확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대통령실 행정수도 이전까지 로드맵을 정리할 거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겠다. 이재명의 의도는 뻔하지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청와대 용산대 위치를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충청도 표를 끌고 모아 보겠다. 전라북도나 경북 같은 데도 좋아할 수 있다. 지금 그걸 노리고 저렇게 말하는 거죠. 이자는요, 아마 이 선거에 필요하다면 무슨 거짓말이라도 능히 할 자입니다. 참으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